수분양자 리비의 대표를 맡게 된 화이트홀 배성환입니다. 제가 지금 교수는 관양에 하고 있고요. 지금 예술분들이 좀 진행을 많이 맡아줬으면 했는데 지금 진행하실 분들이 많이 모임에 안 나오셔가지고 한 3차례, 4차례 이상 모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항상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그래도 멀리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 조금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좀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죠? 이 정도면? 네. 네. 일단 좀 긴급히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운영진 자체만으로 결정하고 다시 또 전체 모임 잡고 이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계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단순하게 빨리 그냥 한순간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며칠 남겨놓고 전체 모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중간에 한 3번 정도 모였었는데 어쨌든 용도병에 관련돼가지고 많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좀 의견도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진 활동 진행된 걸 보면은 작년 6월달에 분양한 이후에 지금 이제 운영진 선정하고 그 외에도 이제 부산에 전국 레지던스 모임 참석을 하고요. 또 세종시에 5월 17일날 전국 레지던스 모임 같이 모여가지고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국토부 주무관 면담하고 용도변경 관련돼가지고 이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찾아간다고 바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10월 9월 초인가 그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공무원들 이런 문제로 이제 시합이 있었고요. 그때도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각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이제 우리 추분양자들한테서 그 요구받은 문제점들을 이제 빨리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 자리였고요.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니까 10월 27일 날 이제 다시 또 국토부하고 전례연 모임을 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공생수하고 골드패스나 마곡 아니면 그 라굴 1차, 평촌 이런 데 5개가 미중공생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규제 완화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결론난 게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똑같이 규제 완화시켜 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완화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다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규제 완화될 거야 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안 돼버리면 문제가 될 거고 또 규제 완화된다 하더라도 중공생수계 완화되는 기준하고 우리하고 또 동의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 있고 우리는 설계 변경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지 그냥 바로 똑같이 용도 변경 신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제 작년 국토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준공되는 생수에 대해서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주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 어떤 나온 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앞이 깜깜한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그래가지고 본사하고 일정을 빨리 좀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도 사실 3번째 연락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늦진 않은 상태니까 지금도 기회는 있고 우리가 빨리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만 공사 기간은 현재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도 한 6개월 정도는 늦지 않나. 지금 2022년 9월달 1층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하 공사가 전혀 아직까지 그 발파 작업도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큰 안반이 나와가지고 이걸 발파를 하고 다음 공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발파하는 과정은 지금 준비하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발파 작업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또 이제 지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하 공사 끝나려고 하다 보면은 원래 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최소한 제가 현재 보기에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넓게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파일을 받고 나면은 그 위에 다시 설계 변경하려면 다시 파일 옮겨보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옆에 하나 더 막아야 되는데 전부 비용만 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결정해버리면 파일을 설계 변경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좀 오히려 여유 시간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동인은 처음에 80% 이상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대비에 구성되고 또 비스텔 관련된 동인은 70% 이상밖에 받지는 못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동인세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 정도 이제 초분야자들이 동의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동의서 그렇게 해본 것 뿐이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 확인서 썼던 거는 나중에 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 용도 변경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물법이 되는 거고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는 거지. 용도 변경이 되고 나면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이행강제금 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사항, 발코니,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전용 면적 산정 방식은 국토부 그 허가민원과 쪽에서 거기서 이미 완화시켜 준 거고 국토부 내에서도 부서가 다 따로 있고 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된 따로 하고 장애인 관련된 거 따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해당 한 부서에서 해당되는 거 완화시켜 줘가지고 용도 변경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막상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외에도 한 18가지 문제가 더 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가지만 완화시켜 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지금 그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국토부 찾아가서 계속 추가적인 규정 완화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도 변경 신청하게 될 때 디아일랜드나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데 꼭이 이제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뭐 복도라든가 폭을 넓힌다는 거 아예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통신실 설치하려면은 면적 공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변경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될 수 있고요. 규제가 완화되어 버리면은 우리도 변경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완화가 안 되면은 거기 맞춰야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도 이제 선택 가능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 숙박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숙박시설은 우리 처음에 분양할 때 별로 설명을 안 해줬는데 디아일랜드 대신에 분양할 때부터 숙박 가능하다, 주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했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숙박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위탁사 선정해서 30객실 이상 모여가지고 위탁사 선정하고 거기 위탁해서 숙박을 해야만이 합법이에요. 최근에 원래 6월달에 추가된 거는 한 층 전체가 동의하면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4개만 모이면 가능은 한데 한 집 반대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카운터 설치해야 되고 린넨실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외에 에어비앤비 무조건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 자체가 1년에 180일 이하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게 되겠지 숙박시설 임대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한테 임대해야 합법입니다. 그럼 그게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에어비앤비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피스텔을 변경해야만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뭐 1주택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종부세 문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치가 하나도 안 오르거나 가치가 하락한다면 숙박시설을 유지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상승돼야만이 내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거가 확실해져야만이 인정을 받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지. 숙박업 지금 여기 뭐지 캐슬 디아트인가요? 경매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그 핸디즈에서 운영하고 있고 핸디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 현재는 그 이제 숙박 위탁 업체거든요. 원래 세탁소 하다가 지금 이제 전국에 숙박 이제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캐슬 디아트 최근에 예를 7월달 수익률이 이자 다 빼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자 받고 실제 내가 투입한 연금에 대해서 수익률 계산한 게 7% 나왔었어요. 실제 이제 전체 총금액으로 한다면 5%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죠. 그것도 7월달 성수기에 그랬어요. 비수기 간다면 절반으로 떨어질 거고 연간 통틀면은 뭐 수익률 몇 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생수들 저는 수익률 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가격이 우리가 소형 생수보다 2배, 3배 분양했다고 해서 월세 2배, 3배, 하루 숙박료 2배, 3배 못 받거든요.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기에 잘 나와야 2, 3%. 심지어 해운대 같은 경우에 LCT에 21억 분양했던 게 지금 시세가 한 40억 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수익 500만 원 나오는데요. 계산할 때 2% 답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취득세 추가돼 버리겠죠. 그럼 수익률 더 떨어져 버립니다. 숙박업으로 운영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숙박업으로 이대로 유지되면 우리 못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깝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돈 필요한데 팔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묶여 있다. 수익은 안 나오고. 그럼 불법 수익을 받아가 이 주변에 신고되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변경 문제는 이제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려면은 아까 몇 가지 네 가지 규제 완화해 준 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게 주차장 관련돼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이 1.42대 1이면 아파트에 비교하면은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레지던스 형태로 바꾼다면 주차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아파트를 바꿔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건데 오피스텔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들이 7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골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세대당 2대씩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외수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10일인가요? 주차장 초대를 70제곱미터 한 대에 대해서 57제곱미터 한 대를 또 바꿔버렸어요. 우리 또 강화시켜버렸어요. 물론 생수 보고 강화시킨 건 아니었는데 뭐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377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이 같은 경우 590대, DLN도 500대. 이 주차장을 주변에 토지를 사거나 지하 공간을 추가로 뭐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대수는 전혀 아닙니다. 아예 불가능하겠죠. 여기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있는 땅을 300대, 400대 맞추려고 하면요, 뭐 몇백 평, 몇천 평이 필요할 거고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몇천만 원씩 내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완화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 조례 관련된 게 주차장부에 보면은 이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로 완화하면 우리는 이제 여유가 생기고 충분한 거죠. 그러려면은 여수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여수시 의원 26명 중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투표해가지고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이제 공론화식 해가지고 거의 합의 봐가지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상대, 시의원 상대, 시장 상대로 계속 이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혜재 의원, 예수시 국회의원 2명이 있는데 각부의 김혜재 의원은 이미 만났었고요. 얼굴 있나? 헷갈리는데 그 국회의원이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고 김혜재 의원은 예전부터 전례연에 관련돼서 도와주신다고는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시의원들까지도 이제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의원들도 이 조례 변경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단지에서 비난을 받아요. 아까도 누가 부의장님 그러셨던가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협박을 한답니다. 용도 변경 시켜주지 마라.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시키지 않고 빨리 최대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얼구에 주철현 의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분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로 시간이 겹쳐버려가지고 여수지기 거북선 공원 쪽에서 시민들 민원 청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우리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좀 한번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부회장님을 보냈어요. 시간 동시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참석했다고 올 거고요. 자이 회장하고 이제 디아일랜드 대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철현 의원을 만나고 있겁니다.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 공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어떤 힘을 실어가지고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시의원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조례 완화하려면 결국은 국회 시의원 그리고 또 시청에 또 시장님도 관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시장님한테 우리 나중에 관련된 그 업무 진행할 때 좀 계속 여수시가 많이 부정적이에요. 부산시 협조적인데 여수시는 왜 이거 바꾸려고 하느냐, 되지도 않는 거 왜 바꾸려고 하느냐는 식이에요. 협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좀 앉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날 주차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분 1로 완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일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주시에는 큰 생수 없고 전부 소형 생수만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링크 찍어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 150세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3만 세대 중에 150세대가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편의복도 한쪽으로만 복도가 있는데 복도 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재 규정에 그런 데만 가능했고요.
주차장은 당연히 2분의 1로 완화됐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동의율은 크게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데 오히려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일단 한 150세대가 됐는데 우리하고는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참고 자료로만 쓸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차장 조례 완화를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시의회까지 발의를 했는데 실제 통과는 안 되고 거부당했습니다. 1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도시에서 그냥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 차원에서나 전국적으로 좀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만이 시에서도 조례 개선하는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 관련돼 가지고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처음에 일찍 아예 납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용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었고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게 되면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100세대 이상 이제 학교 용지 분담금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4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우리는 지금 105제곱미터니까 아예 해당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안 내오면 좋겠는데 이제 어쩌면 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수시 의원들 만나 보니까 그 주변에 민원 반대하는 쪽도 많기 때문에 우리 생수부에서도 이 정도는 처음에는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조례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부 확보가 우리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뭐 10개, 20개 아니면 50개를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용지 분담금 정도는 분담한다고 하고 이제 조례를 완화를 요청하면은 자기들도 이제 생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그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아예 그걸 조례에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진행할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학교 용지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얼마 금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의 0.8%, 부가세를 제외한 0.8%고요. 그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듯이 뭐한 4,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용도 변경의 가치에 비한다면 부담한다는 각오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숙박시설을 운영했을 때보다 그 가치는 충분하게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 과정에서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 준공 시점에서 아마 납부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 없이 주차장 조례 완화만 되면 그냥 안 내고 진행해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의율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본사하고 빨리 만나자고 했었고요.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기존 완공된 건물들은 용도 변경 시에 주민들 80%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운대 LCT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안 나와가지고 숙박시설로 오히려 못 쓰고 있고 카운터도 못 쓰고 지금 주거용이 오히려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려면 기존 생수들 자이라든가 디아일랜드는 80% 동의가 있으면 일단 가능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단순한 사항, 개인적인 전유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수분양자 선언하는데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편 통보만 하면 되겠죠. 알리는 거는 그냥 우편으로 알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인 전유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거기 설계 변경 관련된 거 들어가려면 전체 수분양자 100%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원이라는 건 100%거든요. 100% 동의라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의 힘들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본사하고 요청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진행은 해보고 이게 또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들은 100%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동의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구조 부분 외에
실내 내부 각 세대별로 들어갈 때는 설계 변경, 그때 설계 변경에서는 이제 전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법이 여기 지금 그 건축물 분양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 동의 요건 개선이라고 해가지고